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LA와 뉴욕 등 미 전역 한인 사회에서도 열광과 승리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철도 파업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룸메이트 살해 혐의로 구속된 퍼듀대 한인 유학생 사 씨가 자신이 전직 CIA 요원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 씨의 변호인 측은 법원 측에 사 씨의 정신질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들끓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쥐를 퇴치해줄 공무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40% 이상 급증하고 위험 등급도 올라가면서 방역 지침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드라마 같은 기적의 역전승을 일궈내면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LA 한인들은 오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환호했고 월드컵 주간 방송사인 폭스뉴스도 한인들의 응원을 담았습니다. 한인들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렸고 10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 운명이 달린 포르투갈전. 붉은색의 응원 도구를 손에 쥔 한인들을 비롯해 주류 방송사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라가야죠.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하지 않을까, 한 2골 정도 넣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처음이라서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거고요. 애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이곳을 모두가 하나 된 축구대표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모처럼 화합과 위로의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 5분, 한국 축구대표팀이 첫 실점을 허용한 순간 한인들의 얼굴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가득한 순간도 잠시 김영건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한인들의 얼굴엔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피었습니다. We're already on such a good start, so we're just going to continue on our streak. We need Korea to win. It's really close though, but it was really exciting the first half. I think the second half will be just as exciting. 경기가 끝나기 직전 손흥민의 도움을 받은 황희찬이 극적인 역전골을 넣어 한국 대표팀은 2대1로 포르투갈에 승리하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단체 응원전에 모인 한인들은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함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And we tried really hard this time, and we overcame all the odds. So I think we actually really deserve it. 쉽게 승리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너무 잘해준 덕분에 이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이팅! 저는 예상 못했는데 이겨서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니까 가야 되니까.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월요일 열리는 16강전에서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과 맞붙습니다. 이변이 많은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뉴욕의 한인들도 추운 날씨 속에서 대표팀의 승리를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순간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는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 도심의 한 공원에 교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직접 입고 얼굴에 태극기를 그리고 양은 냄비까지 준비해온 열정으로 무장한 12번째 선수로서 거리 응원에 나섰습니다.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 손흥민 선수 화이팅!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어줬으면 멋지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강으로 돌진!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입니다. 영하권 추위에도 수많은 교민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선제골에 망연자실했던 것도 잠시. 동점골에 이어 경기 종료 직전 기적 같은 역전골까지 터지자 응원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까지 끝나고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교민 응원단은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을 나눴고 무엇보다 먼저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게임이었고요. 진짜 한국 선수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 게임부터 다 봤는데 진짜 오늘 너무 대단했어요. 대한민국 진짜 감사합니다. 뉴요커들도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생각도 많이 나고 맞아. 막 그랬는데 딱 이렇게 한국인들 모여가지고 딱 보는데 와 진짜 너무 다음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 교민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면서 20년 전 한마음으로 이뤄냈던 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한 번 더 가자. 맞아요. 2002년 다시 꿈은 이루어진다. 저희 4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포르투갈과 한국에 밀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문턱을 넘지 못한 우루과이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CNN에 따르면 우루과이는 아예 본선 진출에 실패한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제외하고 조별리그에서 16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응원전을 펼친 팬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riste porque pensamos que íbamos a ganar y bueno. 한편 우루과이는 오늘 열린 가나전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월드컵 H조 조별 예선에서 1승 1무 1패로 한국과 승점 동률이 됐지만 한국에게 1점 차 골 득실에서 밀려 조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한편 태극 전사들의 필승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이 다시 한번 LA 한인사회에서 열립니다. LA 한인회는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대한민국 팀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한국과 브라질이 맞붙는 오는 5일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한번 응원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응원전에 참석하는 한인들에게는 태극기 등 각종 응원 도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 합의안 강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 만의 의회 개입으로 미국 철도 노조의 파업이 저지되면서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물류 대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철도 파업이 일어나면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었는데 잘 됐다며 이번 법안은 철도 분쟁을 종식하고 나쁜 시기에 경제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Our nation's rail system is literally the backbone of our supply chain, as you all well know, and so much of what we rely on is delivered on our rail, from clean water to food and gas and every other good. Rail shutdown would have devastated our economy. Without freight rail, many of the U.S. industries would literally shut down. 또 이번 표결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 힘들었고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옳은 일이었다며 연휴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철도 노조는 앞으로 합의안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해 해고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미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기숙사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퍼듀대 한인 유학생 사지민 씨가 자신이 전직 CIA 요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 씨가 자신이 국제 스파이 활동에 연루된 전직 CIA 요원이라고 믿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로 사 씨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말 병원 측에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 씨의 다음 심리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고액 연봉의 쥐 담당 공무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의욕이 넘치고 피해 굶주린 적격자를 찾는다면서 이색적인 쥐 담당 공무원 채용 공고를 공개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뉴욕 시민이어야 하며 연봉은 12만 달러에서 최대 17만 달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길거리에서 200만 마리로 추정되는 쥐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음식을 갉아먹는 쥐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들끓는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해충 방제 회사 올킨에 따르면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와 LA 그리고 워싱턴 DC 등에서도 가장 많은 설치류 해충 방제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지역에서 한인 2명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30일 한인 여성 진 이 씨가 아침 9시 47분쯤 한인타운 4가와 킹슬리 인근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LA 검시국은 현재 진 이 씨의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살로 추정되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의 호손 경찰국에서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호손 지역의 인근 자택에서 한인 남성인 스티브 이 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16분 간격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2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록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험 등급이 곧 높음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장은 현재 카운티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744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일주일 전보다 44% 증가한 수치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LA 카운티에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 위험 수준이 높음으로 격상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지침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와 입원율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위생 지침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사회에서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리얼 아이디 신청 지원 서비스가 3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실과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 그리고 LA 한인회가 지원한 오늘 행사엔 미리 사전 예약한 300여 명의 한인들이 한인회관을 찾아 각 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의 도움으로 무료로 리얼 아이디를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2달에 한 번씩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 달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아마 5월 전에는 적어도 2번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리얼 아이디는 캘리포니아주가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발급하는 아이디와 면허증으로 내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부터는 미국 내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기관 출입 시 기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화려한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이번에는 그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 당신의 축구화를 누가 만드는지 아시나요? 라고 묻는 동남아시아의 스포츠용품 공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임금에 파업까지 벌였는데 공장 측은 군 병력을 불러 진압하고 무더기 해고를 했습니다. 월드컵에 가려진 인권,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 당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올린 시위 영상입니다. 시위 피켓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에게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축구화를 만들었는지 아나요? 라고 시작하는 편지. 이 노동자는 아디다스는 코로나19 당시 제 임금을 삭감하고 주지 않고 있다며 메시의 계약금도 깎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파업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디다스에 축구화를 공급하는 푸첸그룹 공장의 하루 임금은 우리 돈으로 2,967원. 미얀마 법정 최저임금 4,500원에도 한참 모자랍니다.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비현실적인 임금을 올려달라는 파업이었는데 공장 측은 군 병력을 불러 진압했고 26명을 해고했습니다. 일당 2,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성 노동자는 동료가 음식을 가져다 줄 때까지 사흘을 먹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디다스 측은 공급업체의 조치가 적법한지 조사 중이라며 즉각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 어린이가 바늘에 찔려가며 축구공을 만들던 현실이 폭로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처우 개선에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도 월드컵 관련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가 필로폰을 상습 투약했다가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그 사촌인 또 다른 남양 창업주 3세가 대마초를 사서 피우고 주변에 팔기까지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누가 그 대마를 샀는지 봤더니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JB금융그룹 일가였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안쪽을 모두 은색 반사지로 덮었고 작은 선풍기와 조명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안엔 화분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한 대마 판매업자의 이른바 대마 재배 텐트입니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업자의 송금 내역 등을 다시 확인해 대마를 산 사람 4명을 찾아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회장의 손자 40살 홍모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남양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사촌입니다. 홍 씨는 대마를 혼자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 호텔 지하주차장 CCTV에 포착된 홍 씨.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팔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조홍재 회장 손자인 39살 조모 씨. JB금융그룹 일가 38살 임모 씨가 홍 씨에게 대마를 사피웠습니다. 검찰은 남양 창업주 손자 홍 씨 등 7명을 구속해 기소하고 효성 창업주 손자와 JB금융 일가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를 접한 재벌가 자제나 사업가 등이 직접 대마를 키우거나 은밀히 대마를 유통해온 겁니다. 미국 국적 가수 안모 씨는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우며 대마 줄기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대마 판매를 직업으로 삼은 한 형제는 영어 사전 모양의 소형 금고에 판매 대금을 숨겼다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재벌가 자제 등에게도 대마가 공급됐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양그룹은 창업주의 손자는 맞지만 회사에서 일한 적도 지분도 없다고 밝혔고 효성그룹도 이미 계열 분리돼 사업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에 있었던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단정하고 해경과 국방부에게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4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PPT 자료를 통해 서 전 실장이 증거 은폐와 조작에 최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유가족의 편지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검찰 소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왔으며 관련 자료가 이미 검찰에 확보돼 있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당시 관련 첩보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각 부처 실무자 200~300명이 알고 있었다며 은폐 지침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결정 과정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노영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을 유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들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개정안은 먼저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뽑은 시민 100명으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추천위가 후보자들을 평가해 2~3명으로 압축한 뒤 MBC, KBS 이사회가 최종 낙점하는 구조입니다. 이사회는 21명으로 구성하되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학계 6명, 방송직능단체가 6명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이사회 추천을 독식하던 걸 1/4만 갖도록 줄이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의 참여를 보장한 겁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단체들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로 바뀜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대로라면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노총 세력이 장악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 노조를 위해서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든 안이 공정하지도 않고 또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학계나 단체가 모두 친민주당이란 말이냐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홍보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전화하고 보도에 개입했던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과방위 재의결을 거쳐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 통과 전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노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먹는 밥에 대한 뉴스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즉석밥의 대표 브랜드죠. 이 햇반의 올 상반기 매출이 또 이 전자밥솥의 대표 브랜드인 쿠쿠 전자밥솥의 매출을 처음으로 앞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 제1제당에 따르면 올 상반기 햇반의 매출은 3,9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쿠쿠홀딩스의 상반기 전체 매출은 3,712억 원입니다. 이 안에 전자밥솥 매출이 다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면 햇반 매출이 전기밥솥 매출을 추월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식품과 조리도구 매출을 이 단순 비교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한때는 이 밥을 지어 먹지 않고 제품으로 사 먹는다는 것이 무척 낯설었던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요즘 식생활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지표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 햇반은 뭐 여행이나 캠핑 갈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저도 이제 집에서 많이 먹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퇴근하고 밥 짓는 시간이 넉넉지 않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또
1인 가구의 영향도 큽니다. 집에 먹을 사람은 나 혼자인데 밥을 한 번 지어 먹으면 기본 양이 있으니까 묵혀두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전기밥솥 회사들도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쿠쿠전자는 예전엔 3인용만 있었던 소용량 제품을 2인용, 1인용으로 더 세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밥을 지어도 한 번에 다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냉동밥 기능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능으로 밥을 지으면 밥을 얼렸다 녹여도 식감이 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밥 짓는 시간을 기존 밥솥보다 10여 분 줄인 16분까지 단축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 자체도 이제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빠르게. 정말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 국민들 하루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1년엔 1인당 318.6g이었어요. 지금의 밥 3공기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 1인당 소비량은 155.8g,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정도만 먹는 셈입니다. 네. 또 게다가 한 번에 먹는 밥 양도 줄었습니다. 이 그릇 제조 업체에서 2013년 새 제품을 출시하면서 만든 표인데요. 1940년대에서 50년대에는 밥그릇 용량이 530cc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를수록 용량이 점점 줄다가 2013년엔 300cc로 절반 가까이로 줍니다. 지금은 또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으니까 더 작아졌을지 모릅니다. 밥 대신 빵, 스파게티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많고 또 한식을 먹어도 요즘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거나 반찬을 더 많이 먹다 보니까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게 된 겁니다. 네, 이 먹을 게 많아진 거는 좋긴 한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반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벼 농가는 풍년이 들면 오히려 걱정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이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봤자 재고만 쌓이고 또 쌀값은 폭락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그 해의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됐다고 판단되면 일정량을 사들여서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을 시장 격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그겁니다. 야당과 농민들은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작황이 어떻든지 간에 벼 농사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서 식량 안보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벼 재배 면적도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사들이면 이 같은 조정은 되지 않고 쌀 재고만 계속 불어날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군요. 노경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